예, 안녕하십니까. 이춘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뉴욕 교역협의회 고문 변호사님, 최영수 변호사님 모시고 많은 것 또 저희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좀 많이 저희가 물어볼게요.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또 이렇게 교협에서 또 다락방을 만들어서 네. 동영상을 지금 계속 띄워주시는데 저도 왕팬이고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그 이민자 보호계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교포사회에서 많은 그 호응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고객들도 많으신데 그동안 그 이민자 보호교회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신 분 중에서 가장 어렵게 그 도와주셔가지고 그 도움을 받으신 분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네, 분이요? 말씀하셨듯이 한 4년 전에 이민자 보호교회를 제가 조인을 하고 여러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뜻있는 변호사님들이 함께해서 서류 미비자인데 추방을 당하신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제가 미력이나마 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시민참여센터 산하에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라는 13명의 변호사, 발런티어 변호사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반이민 정책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질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한라인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3월달에 팬데믹 터졌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거 뭐 전쟁과 그렇죠. 비슷한 그런 건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든지 그다음에 문을 닫고 일을 안 한 적은 제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 전쟁과 같은 그런 그 우리 어려운 때를 같이 보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하고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PPP 론이라든지 EIDL 그다음에 실업수당 그다음에 현금 지원 이런 것들을 지면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뭐 15살 정도 애들이 이제 부모하고 따라와서 네. 지금 불체자로 돼버린 네. 학생들의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친이민적 기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민을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제출이 됐고요. 상하원에 이제 동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신분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그 자녀들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드리머라고 합니다. 드리머. 네, 그 드리머를 위해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 포괄적 이민 개혁 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또 별건으로 하원에 2019년에 그 소개됐다가 불경된 그것도 다시 스탠드 언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드리머들이 진짜 우리 미국에서 열심히 이제 신분도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 드리머들이 영주권 받는 거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까 PPP로 온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들으면 잘 모르니까 그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생겼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이제 팬데믹 때 많은 분이 어려웠잖아요. 개인도 어렵고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스몰 비즈니스 오는데 네, 오늘 그 이제 받은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개인 한 명당 1,400불씩 현금을 지원하는 그게 통과됐습니다. 이게 이제 3차죠. 제가 3월 달 그리고 작년에 한 번 하고 요번에 이제 3차로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근데 좀 다른 점은 1,400불을 주기는 하는데 가장 금액도 크지만 많은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1, 2차 같은 경우는 16세 미만 자녀에게만 그걸 돈을 줬는데 지금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1,400불 다 주고 있고요. 자녀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같은 경우는 1, 2차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제가 만약에 세금 부고를 하는데 부모님, 우리 장로님 같은 부모님들을 이제 디펜던트로 세금 부고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분까지도 다 이제 1,400불 준다. 개개인 그러면 식구가 10식구다 그러면 10식구가 1,400불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어이구. God bless America. 진짜 갓플레스 아메리카네요. 네, 사실 어려울 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도 좀 개인이 이제 돈을 받으면 그거를 파묻어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소비도 하고 하면은 또 집 주위에 있는 식당이나 네일 가게나 이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그 범위도 넓고 또 많이 주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도 작년 3월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 600불을 계속 지급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한 작년 중순에 300불을 줄였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달에 마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제 다시 300불을 9월 16일까지 계속적으로 주는 그런 분도 이제 통과했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1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얼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3만 불 정도 받았다고 하시는데 1년 동안 잡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일부러 잡을 안 자는 분도 계시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에 잡자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 3만 불을 받으시다는데 요번에 오늘 이제 대통령이 사인한 거기 보면 12,000불까지 12,200불까지 이게 아까 그분 예를 들면 이제 3만 불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10,000불하고 200불까지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실업수당도 우리가 놀면서 받는 거지만 이게 소득이에요. 그래서 세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12,200불까지는 세금으로 매기지 않고 그 이상 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10,000불 정도까지만 그 이제 실업수당 받은 분들은 그게 이제 세금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그러면은 작년에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3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은 1,200불 빼놓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브레킷에 의해서 이제 세금 부과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더 도와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실업수당을 아직도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 그게 했을 때는 막 너도 나도 잘 모르니까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실업수당 요건에 보면 그 이제 실직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실직했으면 이제 그 실업수당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 하고 그때 이제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신분이 없으신데 했다가 뭐 예를 들면 10,000불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노동청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뭐 네 신분을 증명하라. 그래서 못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분도 사실 봤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고 있나요? 많이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불체자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노동청에다가 이제 언엠프로이먼 그동안 세금을 냈으니까 언엠프로이먼 해서 돈을 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스탑됐다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예,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업수당을 청구할 그 시점에 본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실업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유사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뉴욕 스테이트에서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방에서 받은 그 펀드가 고갈이 되니까 이제 감사 비스무리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받고 있는데 뭐 하루아침에 편지가 와가지고 본인이 영주권자냐 아니면 시민권자냐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걸 보내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서류 미비자 분들이 요번에 이제 다 못 받게 되는
이게 아까 현금 지원도 1,400불입니다만은 세금 보고를 했는데 그 소셜 넘버가 없으신 분들 못 받습니다. 네. 근데 ITIN이라는 개별 납세자 번호를 하신 분들도 못 받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서류 미비자 분들이 사실은 험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이익이 많이 일을 하지만은 이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제출한 그 이민 개혁안에 보면 일반 아까 말씀드린 거 드리머들이고 일반 그 서류 미비자를 네. 사면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조건이 굉장히 넓어요. 예, 옛날에 우리가 245I 특별 사면이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이 닫혔는데 그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가족이 하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했을 때에 스폰서가 있어야지만 그 245I라는 조건에 합당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거 있는데 요번에 이제 소개돼 있는 그 일반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에는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올해 1월 1일에 체류만 하면 되고요. 그 이전에 신분이 상실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신분을 조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작년 뭐 5월 달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 그게 12월 말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요 법안에 보면은 신분을 살려줍니다. 뭐 대신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해서 일반 서류 미비자한테 네. 직접 바로 영주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6년 체류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면 이제 노동 카드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년 정도를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년을 이제 그렇게 있던 경우에 이제 범죄도 없고 그 다음에 세금도 잘 내고 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245 특별 법안하고 달리 이거는 스폰서가 없어도 돼요. 그게 5년 동안 본인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있다가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그럼 영주권이 나오고요. 더 획기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3년만 있다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 와. 원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진짜 갓블레스 아메리카노 진짜. 네.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영주권을 받고 일반적으로 이제 5년을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사면이 된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3년만 있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상하원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런 주임어들은 사실은 올해 안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반 그 서류 미비자를 위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는 조금 어찌 될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위에 있는 우리 뭐 상하원 의원이 계시면 좀 이렇게 뭐 면담을 신청하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뭐 출시건 뭐 굉장히 막 뛰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뭐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서 2배니까 6%뭐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서류 미비자들이 사실은 미국에 있으면서 좀 굉장히 험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간호사도 있고 뭐 그죠? 뭐 저기 위생 그런 뭐 세니테이션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안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주고 그럼 그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영주권도 받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셜 시큐리티도 좀 또 보충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어렵지만 우리 요 팬데믹에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 입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아마 충분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어떤 분들은 뭐 특히 청소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신분이 없어가지고 힘든 분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래갖고 무슨 이상한 브로커 만나가지고 뭐 사기에 돈도 뜯기고. 돈도 뜯기고
맞아. 네, 사실 우리가 아는 분도 당해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수갑채였대요. 네, 그리고 아니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신분 때문에 네. 걱정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오니까 갑자기 신분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한 뭐 30년 정도 있었는데, 한국에 보면 또 우리 저기 제3세계,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체류를 하면서 굉장히 신분 때문에 어려워하듯이 우리도 그렇죠.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참 신분이라는 그 두 단어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1년 동안 이제 이민법을 했는데 실제 이게 영주권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요. 근데 또 딱 따고 나면은 네. 이게 뭔지 또 별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불법 체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대법원 판례, 연방 대법원 판례에도 이거 이제 이민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형사법이 아니거든요. 네. 형사법을 어긴 사람만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불법이지 네. 이게 범죄자지. 네. 이거는 이제 행정법이라는 이민법이 있거든요, 미국에. 네. 거기에서 이제 체류 기간 안에만 있어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오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리미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행정 법규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네.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름 서류 미비자 우리 이웃들이고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왔어요 미국에? 그 자녀들 좀 교육시키려고 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미국의 이 어려운 때에 네. 어떤 이민자의 힘, 이민자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분들을 좀 엄지에서 끌어내서 좀 양지로 그죠? 신문 드리면은 미국이 아마 지금까지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아마 이분들의 동력으로 아마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다음 이제 뭐 화제 조금 돌려가지고 네.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네. 뭐 정부에서 규제가 많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로 식당. 네. 예, 식당에 이제 그 해서 그 보상 문 닫으라 그럴 때도 네, 있고 예. 인원수 제한한다고 네. 그때 그거 짧고 짤막하게 이제 시간이 알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예. 보상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받는 알겠습니다. 방법이라든지 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다들 비즈니스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뉴욕 스테이트에 보면 우리 처음에는 이제 팬데믹 터지고 주지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렌트비를 못 내면 태그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하게 지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상하원에서 뉴욕주에서 법안이 통과해가지고 5월 1일까지 5월 1일까지 이빅션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못하게 일단은 법안으로 해놨고요. 한 달 전에 이제 그 주택 세입자도 5월 1일까지 이제 그 태그를 못하게 일단 이렇게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막 그것도 5월 1일에서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이 사인하신 그 이제 그 구제의 그 법에 보면은 그걸 American Rescue Plan A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법안인데 그 통과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식당하고 이런 바 예,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로 가가지고 아마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그냥 문 닫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말하는 거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까지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소송을 당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법으로 해가지고 5일까지 이제 이제 그 태그가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또 뉴욕 스테이트에서 뭐 렌트를 일부 캔슬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연방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좀 비즈니스를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지금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또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다시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저 변호사님 네. 그 PPP라든가 PUA라든가 예. 그런 어떤 지금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네. 이 영상 보시고 전화 거시는 분들
위에서 상담료를 안 받고 좀 상담 좀 해줄 수 아 있으십니까? 그럼요. 네, 지금 말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질문들이 참 많으세요. 서로들 네, 질문하는데 자꾸 네. 그 모르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변호사님한테 네.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늘 전화번호 해드려요. 하나 뭐, 좀. 뭐 아니요, 나가고. 네. 뭐 영상에다 올릴게요. 크게 네, 좀 알겠습니다. 부탁할게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진짜 네. 알고 싶었던 거를 속이 네. 시원하게 알게 돼서 아, 너무 감사하고요. 다행입니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무료 상담 듣고 그러니까 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도 괜찮아요. 네, 한번 모셔주시면 조금 네. 네, 기쁘게 네. 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